하루가 멀다 하고 빠르게 다변화되어가는 요즘 시대. 특히나 코로나로 시작된 팬데믹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제 법칙 뉴 노멀을 불러왔습니다. 코인, 주식을 비롯한 자본시장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기존 패러다임을 벗어난 직종의 등장까지 월급 그리고 직장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지금, 앞으로의 월급 시대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경기도 광교의 한 스튜디오. 최근 새롭게 대세로 떠오른 엔잡러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개인 방송인을 포함한 다양한 직업을 가진 그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무빙워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의 이름을 딴 무빙워터 채널의 구독자는 무려 19만. 꽤나 대규모 채널인데요. 제가 10년을 넘게 다닌 회사입니다.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정년퇴직까지 제가 벌 수 있는 돈은 최소한 20억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퇴사합니다. 대퇴사의 시대. 채널의 다양한 일상 컨텐츠 속 그를 유명 개인 방송인 반열에 오르게 한 1등 공신은 바로 퇴사 관련 영상이었는데요. 10년 차가 되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한 1억 안팎이거든요. 저도 그 정도의 연봉이었었고, 요즘은 확실히 회사 생활을 마다하고 월급의 시대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때 유행했던 말이 뭐였냐면 직장인 2대 허원, 유튜브 한다, 퇴사한다. 근데 지금 퇴사 엄청 하고 있고 유튜브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랍고. 아빠가 처음에 회사 들어가는 거를 입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퇴사하고 이제 유튜브 역으로 가는 거예요. 아빠 일 열심히 해서 고생했어. 오, 진짜 감동적이야. 억대 연봉을 뒤로하고 가족들의 응원 속 호기롭게 시작한 개인 방송. 하지만 개인 방송 생태계는 그리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 수익 실현을 하려면 100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딱 1년이 걸렸거든요. 아, 그때 와, 내가 1년 만에 1000명을 모았어. 그리고 첫 번째 그 수익이 160원이었나 60원이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 봤을 때 와, 미쳤다. 되게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취미로 농구를 좋아했었는데 내가 농구한다고 저한테 100원도 안 주잖아요. 근데 난 이거 너무 좋은데? 돈까지 주네? 대박. 약간 이런 그 느낌이 너무 좋았었어요. 네. 한 구직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실제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개인 방송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수익까지 얻는 많은 직장인들의 꿈, 개인 방송인. 그렇다면 19만 구독자를 보유한 동수 씨의 개인 방송 수익은 어느 정도나 될지 궁금한데요. 사실 유튜브만으로는 이제 수익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지금 유튜브로 버는 돈이 200만 원도 안 되거든요. 한 달에 많아봤자 100에서 150? 그리고 제가 5년간 그래도 거의 18만 유튜브고 5년이나 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번 돈의 총합이 2천만 원이 안 돼요. 높은 연봉 대신 선택한 개인 방송이지만 예상보다는 높지 않은 수익입니다. 벌써 40대의 나이, 퇴사한 직장의 월급이 생각날 법도 한데요. 잃을 거보다는 약간 얻을 거에 포커싱을 하는 편이라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삶에서 어쨌든 계속 회사만 다닐 거 아니면 조금이라도 빨리 퇴사하고 다른 걸 준비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점이 온 거 아닌가? 네. 인생은 늘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 것이 또 매력이겠죠. 이 가족의 지원 아래 동수 씨 역시 소득에 대한 다양한 분석 이후 퇴사를 결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보다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오케이, 성장성 보고 간다
라고 할 수 있었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는 아내가 직장인이에요. 아내가 직장인으로서 뭐 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상쇄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강연, 출판, 영상 제작, 칼럼니스트 등 그의 직업은 개인 방송인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방송 출연과 굿즈 제작 사업까지 다양한 일에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불행한 이유는 찾지 마라. 불행한 이유는 행복할 이유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막아도 딸 막 비집고 막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불행한 이유는 그냥 최대한 신경 쓰지 말고 멀리 있고 내가 행복해야 될 이유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이라고 하면 저의 개념은 한 달에 한 번은 돈을 벌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입금이 된다 기준으로 보면 뭐 당연히 유튜브 조회수 수익, 유튜버로서 이제 애드센스 수익이 있고 광고 수익이 있죠. 그리고 강연 수입이 있고요. 온라인 클래스 여기서는 매달 들어오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 책 인쇄가 매달 들어오고, 컬럼도 한 달에 하나는 쓰니까 실제로 버는 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에 작년 작년 연봉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행복을 찾아 좋아하는 일에 도전한 동수 씨. 상반기에만 회사 시절 연봉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 급변하는 흐름을 미리 잘 캐치했던 사람은 누군가는 지금 엄청난 소득을 거두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이런 엄청난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는데 걸리는 기간이 더 짧아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ICT 기술이 너무 발달되다 보니까 각종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제품 좋대, 어디가 맛집이래, 어디 서비스가 좋대라는 게 정말 삽시간에 퍼집니다. 따라서 뭔가 비교 우위가 있는 항목을 확실히 만들고 그게 잘 전달만 되면 정말 전방위적인 파급 효과가 단기간에 나오는 거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월급의 시대를 떠난 지금 무엇보다 만족하는 건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동수 씨. 떠나요 둘이서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제주도 푸른밤 소다미와 함께. 이거 어때? 알았어. 출퇴근 시간이 기존에는 3시간이었거든요, 왕복. 근데 지금은 왕복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시간을 세이브해서 쉬고 일하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것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사실 10년간 했으면 약간 매너리즘이 올 때도 됐는데 새로운 것을 한다는 거에 대한 설레임도 있고, 네, 그래서 뭐 1000% 만족입니다, 지금은. 네. 새로운 일에 대한 설레임, 가족과의 시간까지. 새로운 월급의 시대에 들어선 그는 앞으로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완전 급격하고 빠른 속도로 프리랜서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저만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에서 수익을 벌고 있잖아요, 작게나마. 근데 그게 점점 더 활성화가 될 거라는 게, 이제 누군가가, 예전에는 회사가 있고 개인은 회사에 가서 노동력을 팔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모두가 자기 거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퇴사 이후 새로운 엔잡러에 도전한 동수 씨 외에도 최근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본업과 함께 부업을 겸하는 엔잡러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꼭 풀타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 이런 근로체계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일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 엔잡러로 일하고 있는 윤배 씨의 집을 찾았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 쉽게 듣기 힘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윤배 씨의 아침은 시작됩니다. 그래도 첫째가 동생들 많이 챙기고
남편이 또 많이 도와주고 해서 그나마 수월한 편이에요. 아내의 말처럼 능숙하게 분유를 준비하는 윤배 씨. 내가 할 거야. 아빠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아빠가 줄게. 내가 할 거야. 저. 맏형 가온이가 열심히 도와준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5살. 육아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아이는 몇 개월 됐어요? 얘는 지금 한 달 됐어요. 한 달. 자녀가 지금 총 몇 명인 거죠? 지금 4명이요. 지금 5살, 4살, 2살, 1살. 5살 가온이와 지난달 태어난 막내 가온이까지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보기 힘든 4남매 다둥이 가족. 집안의 가장 윤배 씨 역시 육아 베테랑의 포스가 물씬 느껴집니다. 점심 먹고 저기 KTX 가야 돼. 다둥이 육아의 핵심, 바로 부부의 완벽한 역할 분담이 있기 때문이겠죠. 빨리 와 앉아. 아이들 둘은 어디 지금 가 있는 상태예요? 저희 외할머니가 보고 계시고 있어요. 어디 할머니께서 할머니 쪽에? 야, 그 아이 둘까지 오면은 또 정신이 없겠네요. 네, 정신없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아이들 넷과 이렇게 먼저 써내주세요. 배 걸어야 되겠네요, 진짜. 네, 많이 벌어야 돼요. 써주세요. 많이 벌긴 벌지. 지금 먹고 놀 수가 없어요. 써주세요. 지금 막 하루라도 일 안 하면 몸이 떨려요, 솔직히. 진짜로. 써주세요. 올해로 26살의 윤배 씨. 전쟁 같은 육아는 물론 출산으로 일을 쉬는 아내까지 집안의 생계를 위해 쉴 틈이 없다는데요. 제가 할 일은 제가 하고 아내가 하지 못하는 일은 같이 도와도 주고 애들끼리 똘똘 이렇게 뭉쳐서 노니까 이제 애들은 알아서 놀고 그렇게 항시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크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점심이 지나 출근을 준비하는 윤배 씨. 맞이 가온이의 응원이 이어집니다. 아빠 빨리. 아빠 뽀뽀해. 아빠는 버스 타. 아빠 뽀뽀. 어쩐 일이래? 가. 알았지? 와 안녕. 가족의 생계를 위해 윤배 씨가 선택한 일은 버스 운행. 스케줄 근무로 일정 조율이 쉽다는 강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요. 군대 있었을 때 시내버스 관련돼가지고 버스 교육 한번 받으러 간 적 있었어요. 해보고 운전 이제 또 해보니까 버스 은근 재밌더라고요. 버스가. 그래가지고 버스를 그때부터 접하게 됐어요. 지금 이거 아니었으면은 저는 지금 뭐 해야 될지 생활고에도 되게 막막했을 거예요. 아이가 넷이다 보니 지출도 점점 늘어갈 텐데 버스 운행을 통해 받는 그의 한 달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제가 이거 말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또 알아보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배달도 뛰고 있고 심지어 이제 앱테크도 요즘에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보니까 앱테크도 저 지금 한 번씩 알아보면서 하고 있고 그 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이제 한 번씩 대리운전식으로 하나 도와줄 때도 있어요. 한 번씩 그것도 돈이 꽤 쏠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버티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한 300 한 2, 30? 많이 벌면 한 달 한 450, 500 이렇게 해서 6식구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식구들의 생활비를 위해 새벽 출근의 연장 근무까지 장시간의 버스 운전이 힘들 법도 할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일이든 육아든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그렇게 일하고 있어요. 나뿐만이 아닌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낼 수 있다는 윤배 씨.
끝나면은 이제 의자 정리도 하고 이제 승객들이 놓고 내릴 물건 있나 확인도 해보고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주워서 버리고. 운행을 마치고 한숨 돌리나 했지만 퇴근 후에도 윤배 씨의 일정은 계속됩니다. 그래 왔어. 왔어. 뭐 할라? 배달 뛰려고 지금 요거 배달 보고 있어. 봐봐 7.8.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빨리 잡아. 야 이거 하나 잡자 이거. 빨리 잡아. 여기 잡아 이렇게. 여유롭게 잡아야 돼. 됐어 잡았다. 가 빨리 가. 잡았다. 빨리 가. 자기야 나 갔다 올게. 잘 갔다 와. 퇴근 이후 시작되는 윤배 씨의 세컨 잡은 바로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인데요. 웬만한 운전은 다 하고 있어요. 배달이라든가 전에 다녔던 버스 회사에서도 땜빵 들어오면 땜빵 한 번씩 도와주고 아침 저녁 통근 뛰고 저녁 통근만 뛰어도 9시 반 배달 나가고 하면 한 11시까지 배달 뛸 때도 있어요. 11시 반까지 뛸 때도 있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배달 아르바이트, 육아에 버스 운행에 아르바이트까지 고된 스케줄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가지는 건 없어도 어떻게든 더 많이 벌어보려고 항상 머릿속에 일하면서도 생각하고 있고 좀 막막하긴 해도 방법은 어떻게든 찾으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있어요. 돈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나 아니면 가정을 위한 행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족을 위해 N잡의 길을 선택한 윤배 씨. 6 식구의 가장 윤배 씨는 오늘도 힘을 냅니다. 이제는 개인이 자신의 월급의 크기라든가 월급을 받는 방식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투잡, 쓰리잡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내가 매달 꽂히는 월급의 정도와 종류를 얼마만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도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N잡러가 대세로 자리 잡아가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찍이 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 역시 독특한 월급 문화가 있죠. 바로 프리와 아르바이트의 합성어 프리터족입니다.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유지하는 프리터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도쿄 외곽에서 프리터로 일하고 있는 하시모토 씨. 고향인 오사카에서는 모델로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데요. モデルの仕事に関してはもともとは、スカウトされて、身長とスタイルがいいからっていうのでスカウトされてで仕事を始めたんですけど、モデルのこれが最初の時に撮ったやつでこの白の T シャツなんですけど、これが入った時に撮ったやつで、これが一番最初のファッションショーの時にちょっと画質悪いんですけど、これ自分の服で。でこれがレッスン風景、こんな感じでレッスンの場所があって鏡張りじゃない窓で自分のポージングとかウォーキングとかをチェックしながらレッスンしてました。 20대 초반을 함께한 프로 모델 경험. 확실히 워킹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다 보니 더 큰 기회를 잡고 싶은 마음 역시 커져갔다고 하는데요. そうですね、自分がその歩くっていうのを仕事にするっていうのは想像し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そのなんかみんなから注目されるステージの上で自分の自己表現っていうのを、歌ったりとか踊ったりじゃなくて歩くっていうその一つだけで表現するっていう表現を制限した中でどこまで自分が追求できるかっていう世界だと思ってて、そこが面白い。 결국 오사카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더 높은 세계로 날아가기 위해 홀로 도쿄행을 결심했습니다.
まあ何度も言ってる関西と関東のなんか違い、僕の捉え方なんですけど、やっぱりその東京の方が仕事のクオリティというか上は高いので、そのもともといた、関西の中での、まあ、トップにいて注目はされてただろうけど、まだ言うたらまだ20代前半なのでまだ上を目指せるんじゃないかって考えた時に、関西にいたらもう頭打ちなんですけど、東京はもうちょっと上があるから、今現状を下であったとしても頑張り次第で上に上がっていけるから、だから今頑張ってるって感じですかね。 20대 초반의 나이, 꿈 많은 청춘의 도쿄 생활은 그렇게 시작됐는데요.もともとユニバーサル・スタジオ・ジャパンで働いてた貯金があったので、まあ、この貯金が尽きるまでにちゃんと見つけれれば、で東京だしもう関西に比べてもっと仕事があるので、まあ、なんとかなるかなっていう精神ですね。で生きてきました。 혈혈단신 홀로 상경한 도쿄. 홀로 생활을 유지하기 쉽지만은 않을 법도 한데 자신감만큼은 충분하다는 하시모토 씨. もちろんその失敗したことも多かったけど、経験をいっぱい今までしてきてるので、まあなんとかなるだろうっていう今までの経験則から自信がついてきてるっていうのと、あと、なんで状況まあ、できたかっていうと、その家の人の応援もあった、お母さんとかの応援もあったし、そのユニバーサル・スタジオ・ジャパンの人たちもすごい温かくて、自分が辞めるって言った時もじゃあその夢を応援するねって言ってくれて、もしそれがダメで東京もうダメだなってなった時は帰っておいでって言われてるんで、じゃあ最悪東京で仕事がなくてもユニバーサル・スタジオ・ジャパン帰れるなっていう安心感は大きいですね。 シャワー浴びてね、お出かけしようと思います。 매일같이 업데이트되는 그의 브이로그. 도쿄 변두리의 조그마한 방이지만 행복한 도쿄 생활을 즐기기 여념이 없는 모습입니다. 久々に飲んだらうまいな。うまし、具のし。トランクケースの中に入っています。 초대받아 찾아간 하시모토 씨의 집. 모델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방송 활동들을 해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これはビラで、その今のアイドルのデビューする時にこう街頭で配ってたビラですね。それ自分はどこにあります？僕これです。ここ。 하시모토 씨의 또 다른 이색 경력은 바로 일본의 지하 아이돌이었습니다. 聞いてください。これいきますか。で僕がメンバーのカラーがあって黄色の担当だったんで黄色のネクタイしてました。 훤칠한 팔다리에 수려한 외모까지 경력직답게 춤선 또한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こんな感じ。あ、だから。 화려한 생활을 뒤로하고 도쿄에 올라온 뒤 그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ホテルのフロントの夜勤業務をメインにやってます。でそれは何をしているかっていうと、予約しているお客様の受付であったり、夜勤の作業なので夜お客様のいない間に大浴場の清掃を、行っています。 도쿄로 상경한 뒤에 시작한 호텔 프런트 일.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고된 일이지만 아이돌 경력 때문일까요? 밝은 웃음만은 잃지 않는 모습이죠. 저렴한 월세방 역시 그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実際にここ住んでみてよかった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その家賃2万8,000円っていうのがかなり安かって、で多分安さの理由としてはその、品川とかその都会から離れてるっていうのもあるんですけど、ちゃんとそこは、アクセスというか電車の便を、調べて、選んでるので、ここは全然実は空いてるんですよね。なのでこう座ってのんきに出勤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行き帰りがそれは助かってますね。 夜勤の業務なので、今実際寝てる時間帯なんですよね、お昼間は。で、大体、家に、帰ってくるのが朝の10時ぐらい。
낮과 밤이 바뀐 일상에 식사는 늘 영양식으로 챙겨 먹으려 노력한다는 하시모토 씨. 힘든 하루를 버티게 하는 건 역시나 밥심이겠죠. そもそもその、ご飯を僕は、炊飯器が家に、持ってなくって、でご飯もちょっと高いんですよね。なので自分では買わないんですけど、その、先ほど言った職場ではそのご飯冷凍のものが余ったものを、もらえるので、それをもらって帰ってきてレンジで温めたり、もう一つの職場に持って行ってで食費の足しにしてます。 절약 정신이 몸에 배인 그의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요? 今いただいているのが月給で20万でトータルがあって、で生活費を削って僕はやりたいことに回したいんですよね、どんどん。なので先ほど言った節約のなんかご飯の話であったりっていうのがあって、っていうので、もちろん額は増やしていきたい。20じゃなくて25とか30とかに増やしたいですけど、今の20でも十分満足できてるかなっていう額ではあります。 한 달간 일하고 받는 그의 수입은 한화 약 180만 원. 고향에서의 화려했던 직업을 뒤로하고 선택한 프리터의 삶. 적은 소득이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하시모토 씨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그フリーターってなると自分でシフトを出すので、この日出たい、この日は休みたいっていうのができるので、本当にもうやりたいことをやりまくる生活なので、お金自体は少なくって一見ちょっと貧乏で大丈夫かなってなっちゃうと思うんですけど、その幸福度的、幸せ度的にはとても幸せというか、やりたいことができているので、ただお金だけがないっていうちょっとそこは不安だけど、でも楽しいことできているからいいかなっていう感じですね。 프리터와 엔잡러를 비롯한 새로운 직종, 새로운 월급의 형태는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우버 드라이버와 같은 임시 계약직을 필요에 따라 고용하는 긱 이코노미가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다양한 긱 이코노미 관련 서적을 집필한 저자에게서 미국의 새로운 월급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And it is often available via a technological platform. So work like TaskRabbit and Uber and delivery work often falls under the description of gig work. So the gig economy really draws its roots in two different ways. One would be the sharing economy that originally comes out during the Great Recession. We have these apps that start where the focus is on, instead of spending money, instead of having to earn extra money, we'll just let people share things. 코로나 이후 급속하게 성장하는 긱 이코노미 시장 규모는 변화하는 고용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The economy really can't happen until we put a smartphone in everyone's hand. You know, a flip phone doesn't allow you to call for Uber, doesn't allow you to pick up shifts on a gig platform. As we have the rise of smartphones, of contactless payment systems, of review sites partnered with that economic downturn, it really creates a perfect storm and gives rise to this gig economy. And then since then, we've had stagnant salaries, underemployment, the COVID pandemic, and all those things have just kind of built to keep it around. 코로나 뉴노멀로 인해 빠르게 변화하는 월급의 시대와 함께 급격하게 상승한 자산 버블이 불러온 또 다른 트렌드는 바로 경제적 자유와 파이어족입니다. 서울 강남구 일찍부터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과감한 퇴사를 결정했다는 파이어족 2년차 강환국 씨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이제 코트라라는 직장에 다니다가 나와서 지금 파이어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전업 투자, 책 쓰기, 그러니까 작가, 유튜버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지침서와 파이어족 가이드까지 펴낼 정도로 많은 연구 끝에 결정한 퇴사. 그가 직장인의 이상형 파이어족이 되기로 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러니까 일은 그냥 내 밥벌이 하기 위한 일이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거기 있는 동료들과 재밌게 놀자 이런 게 이제 제 모토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연봉 제가 받았던 게 한 얼추 8천 정도 수준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파이어족의 뜻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경제적 자유와 빠른 은퇴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자립한 자발적 조기 은퇴자를 우리는 파이어족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한 취업 포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분의 1 이상이 파이어족을 꿈꾼다고 하는데 그는 어떻게 이른 시기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었을까? 직업에서 이제 그러니까 직장에서 번 돈을 세이브해가지고 콘텐츠 투자하는 게 그게 전부 다였고요. 이제 제가 퇴사할 때는 29억이 되어 있었어요. 21년 7월 말까지. 네, 그래서 나갔죠. 제 목표가 15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니까 달성했네. 오케이 나가자. 된 거죠. 네. 투자에서 스트레스 왜 받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왜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게. 네. 아니 왜냐면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콘텐츠 투자라는 게 레시피 투자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레시피 보고 스트레스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고 3분 하고 넣고 맛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레시피를 그대로 투자하면은 스트레스 받을 게 별로 없어요. 투자를 통해 달성한 29억의 금액을 바탕으로 이뤄낸 경제적 자유. 하지만 누구나가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자본주의 체계에서 노동 수익률만 가지고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노동 수익의 상승률보다는 자산의 상승률이 훨씬 더 빨리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일만 열심히 해서는 집 한 채 사기도 어렵다라는 게 사실은 결론이죠. 네. 마냥 주식으로 대박난 것이 아니라 분석을 토대로 정석대로의 투자를 이어갔다는 강환국 씨. 노동 수익을 벗어난 자산의 투자가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 말합니다. 주식 투자와 자본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이룬 강환국 작가. 빠르게 변하는 월급의 시대 속 우리는 결국 월급이라는 족쇄를 벗어나야 부를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실제로 부자들의 경우에 근로소득보다는 사업과 자본소득의 투자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왜 그동안 알지 못했을까? 학교에서 가르쳐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많이 시도를 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일자리 내에서도 좋고 일자리 밖에서도 좋고 한마디로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없나 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많은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해보면은 딱 내추럴하게 나한테 맞는 뭔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그거를 더 디벨롭 시켜가지고 본인의 유니크한 스킬셋으로 만들고 이제 투자도 뭐 여러 가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당연히 어렵죠. 사실 예를 들면은 살 빼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방법은 간단한데. 많이 뛰고 적게 먹어라라는 건데 사실 이제 파이어도 사실 되게 간단하긴 해요. 월급 모아가지고 안전하게 잘 투자하라 끝 이거거든요. 근데 안전하게 잘 투자하는 게 사실 좀 어렵죠 기본적으로.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로 가기 때문에. 노동 수익의 상승률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자산의 가치로 인해 실제로 많은 이들이 조기 은퇴를 위해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요즘입니다. 요즘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제 파이어 쪽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은퇴를 빨리 해서 삶을 즐기자는 이런 가치관들이 퍼져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기존의 방법대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속성 투자를 통해서 부를 빠르게 늘리는 방법들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큰 피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따라서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릴 수 있는 교육 체계도 마련이 돼야 되겠고요. 문제는 결국 리스크입니다. 높아지는 신용 공여 잔고의 추이는 위험천만한 투자의 리스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심각한 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청소년의 금융 이해도입니다. 서울시 양천구의 한 중학교. 학생들의 열기가 뜨거운 교실. 수업이 한창입니다.
요즘에 일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 미국 주식도 오를 거야. 계속 지금 20년 동안 S&P 500 계속 올랐어. 그리고 엔화도 계속 약세일 거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엔저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는데요. 이 교과서에는 없는 실물 경제와 환율 관련 내용을 강의 중인 금융교육 현장입니다. 여기는 실험 경제반이라고 해서 경제라는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목을 게임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투자 활동들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경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동아리 체험 활동 공간으로 지금 저희는 법과 경제연구라고 또 자율 동아리를 따로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벌써 15년째 학생들의 금융교육을 위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이어온 김나영 선생님. 좀 더 생활과 가까운 실물 경제를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생활이 정말 모든 게 다 경제잖아요. 그래서 뭐 금융이다, 어떤 투자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경제와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경제다 보니까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좀 잘 흐름을 관리하고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가장 관심 많은 거, 너네 경제하면 뭐가 떠올라? 라고 얘기를 하면 돈. 제일 먼저 돈이고요. 그리고 주식인데요. 우리가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고 그런 식의 개념, 어떻게 올바른 사회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을 좀 길러주고 싶었어요.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금융 경제 지식. 실제로 돈과 부에 대한 강의이다 보니 어려운 내용에도 학생들의 집중력도 대단합니다. 미국 시장이 20년 동안 계속 좋았기 때문에 계속 좋을 거야. 그래서 사실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게 계속 좋았다고 해서 계속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IT 버블이 막 깨지면서 그게 15년, 회복하는데 15년이 걸렸고 많이 돌파하기는 했으나 2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낙관적인 시나리오로 가지고 확신을 갖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나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는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죠. 제가 오늘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물론 경제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조금 통화에 관해서는 조금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어쩌면 돈을 저한테 더 잘 벌게 해줄 수 있는 주식이나 아니면은 저축이나 그런 데 관심이 있었는데 이 통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랑 굉장히 가까운 연관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동아리 형태로 활동하는 실험 경제반. 아직까지 정규 과정에서의 금융 관련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사회책에서 다 찾아봤더니 사회 전체에서 7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차수로 치면은 한 3시간 정도 분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따로 시간을 내야 되고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게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그래서 동아리에서 하는 거고 또 정규 시간에도 많이 하고 싶지만 이제 다른 것들이 또 많다 보니까 이게 좀 확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은 실험경제 동아리의 외부 체험 학습이 있는 날. 국내 금융교육을 담당하는 금융투자교육원을 찾았는데요. 경영 수업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의 인생 설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 10대가 되면요. 자, 취업을 할 거고요. 자, 결혼을 하겠죠. 자, 30대가 되면요. 출산 및 양육의 선택도 오고요.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컸으니까 자녀 교육에 대한 비용도 들 거고요. 자, 50대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요. 166만 원까지 이 차이 금액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학습 중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은 단연 월급과 자산 설계 부문입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어떻게 재무 관리를 해야 되는지 체험도 해보면서 이런 것도 생애주기 전체를 봤을 때 내가 지금 얼만큼 저축해야 되고 뭐 월급을 받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얼만큼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는 얼만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보면서 데이터를 뽑아보면서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오면 좋겠다 싶어서 매년 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득을 그려보고 건전한 투자 방법까지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어쩌면 꼭 필요한 개념들일 텐데요. 제가 이거를 미래 계획에 따른 소비를 했었는데 소득이 16억인데 제 미래 계획에 따라서는 28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1억 정도 미리미리 저축을 해둬야 된다라고 해서 만약에 제 미래 계획에도 차질이 없으려면 지금부터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겠구나. 그래야 내가 나중에 좀 행복하고 편리하게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를 얻기 위해 필수 조건이 된 금융소득, 안전한 투자를 위한 강연 역시 이어집니다. 해당하는 만큼 돈을 나눠주기 때문에 해당하는 만큼 무엇을 돈을 배당금.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뭐야? 그렇지, 다들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린다. 시세 차익, 그쵸? 자, 근데 쉽지 않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어찌 보면 간단한 원칙이지만 최근에 늘어나는 20대의 부채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 문제와 함께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저희 젊은 층들이 저희 투자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에 좋은 면도 있지만 이 금융 투자를 참여하시는 젊은 분들이 쏠림 투자 혹은 뭐 B2 몰빵 투자 이런 나쁜 약간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이 금융과 투자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바로 나오는데 주변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을 보면은 나도 빨리 투자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심리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이 많이 쌓여가고 있고 또 자산 관리에 대한 그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투자에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투자를 제대로 바람직하게 하느냐 아니면은 잘못된 투자를 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금융과 투자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개인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높아진 자산 수준과 변화하는 경제 구조 속에서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금융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게 있는데 제 미래 예산 설계인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뭐 집을 사고 이런 거를 했는데 여러 번 해봤는데 거의 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나중에 되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잡기란 요원하기만 합니다. 우리나라 이 초중고 학교에서 금융교육이 교과목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런데 많이 아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정말 몇몇 선생님들이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 노력을 기울여서 동아리 등을 통해서 금융과 투자에 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대부분의 초중고 학생들은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금융투자교육원, 투자자교육협의회처럼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대의 이제 문제인 건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교육부라든가
선생님, 학부모조차 학교에서 뭐 특별히 금융교육을 시켜야 하나 뭐 그런 약간 의구심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계속 성장해오는 단계였고 정말 그 가계에 어느 자산이 쌓여야지 그 자산을 갖고 금융이라는 데 투자를 하게 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금융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사례를 한번 보면은 미국에서는 경제에 관련된 교육은 거의 모든 주에서 100% 실시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대표적인 선진국 미국의 금융교육의 실태는 어떨까요? 미국 청소년의 경제교육을 담당하는 경제교육협의회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So the Council for Economic Educatio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So here in New York City, you are required to take personal finance as a condition of graduation. That we would say it's not enough content to really provide the range of knowledge that a student needs to know. There is one set of schools. There are states here. There are schools here in New York State and in the city called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schools. They actually have a much more robust requirement about career and financial management, and young people are getting a heavier dose, let's say, of personal finance education with some very specific learning objectives there. 43개 주에서 개인 재무 관리를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고 직업 기술 학교를 통한 금융 교육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었는데요. I think personal finance certainly is connected to what's happening in a national economy or in a community's economy. You know, both of those entities are made up of individuals, and the world's become more complex as well than it was once upon a time. Right? I mentioned the example of pensions versus 401ks in this country. Right? You managing your own or even making the decision to invest in retirement or not. That's a different decision than before. I think investing has become more complex. I think all parts of our financial lives have become more complex, and so it's even more important now than it may have even been once upon a time. 개인의 월급과 재무가 국가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지금 한국 역시 조기 금융교육 비중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체능으로 예를 들어보면요. 예체능은 보통 언제 시작합니까? 무조건 10살 이하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딱 그 나이부터 시작하시면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바꿔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금융교육을 안 받거나 받아도 보통 20대 중후반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예를 들어 5살, 6살부터 시작했어. 그럼 그 사람들보다 20년 앞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애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월급이란 사슬을 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월급의 시대를 살아갈 아이들까지. 빠르게 변하는 월급의 가치 속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시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보편적 논리가 아닐까요? 見てくれてる人がいるんだっていうのを自分で感じれるような域まで頑張りたいなと思ってます。 회사 다닐 때보다는 180만 배는 더 낫죠. 아니 왜냐면은 그래도 그때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긴 받았거든요. 많이 받진 않았지만 지금은 스트레스가 아예 없어요. 지금 이제 출산율도 낮아지고 집값도 많이 오르는데 내 집 마련도 하고 좀 풍요로운 생활을 하려면은 어릴 때부터 경제 지식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어리긴 하지만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배워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기도 한데 돈이 돈을 불러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이 세상에는 물가가 너무 뛰었고 그리고 단순히 월급만으로는 이제 생활을 버티기는 힘든 수준이기 때문에 월급을 저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월급을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월급을 채권에 투자를 한다든지 단순히 그 돈이라는 그 하나뿐만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또 다른 돈을 얻어야 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나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